숙제를 크게는 안 냈던 것 같은데 쌤만 냈죠, 승현아. 그리고 더 개념에서 제가 미분 가능성 정도 내지 않았나요? 미분 가능성 정도 냈었던 것 같은데 맞죠? 영상에서 그렇죠? 미분 가능성은 설명해줬던 것 같은데 지민이 왜? 쌤 없어요? 아니 교재 없어요? 있는데 네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은 한 4문제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안 해오신 거예요? 뭐라고? 쌤만 냈어요? 승현아 내가 쌤만 냈어? 상윤이 끄덕이지 마. 너는 거짓말하는 친구니까. 했는데 너 미분 가능성을 해왔어. 저게 기분 영상에서 미분 가능성 하라 해줘. 네. 아니, 저는 여기 접수 전까지라 하셔가지고. 내 미분 가능성 안 냈어 저거는? 쌤만 냈어? 그래서 상윤이가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쳐다봤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 1교시에는 그럼 센 질문 먼저 받아줘요? 뭐 먼저 해줘요? 센 연속까지는 했죠? 오케이 자 그럼 센 먼저 보자. 빨리 센 먼저 털자. 아마 제가 극한 시단계부터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22쪽 보세요. 자 22쪽 23에서 질문 118번 119번 120도요 22 21 또 123 122번 오케이 24, 5 131, 132 우리 에스토반 진도가 다 기쁜데 더 없으세요? 승현이 뭐라고? 뭐라고? 129번 100, 더 있네 139번 132번 130번 얘들아 목소리 좀 켜봐 알겠죠? 나도 귓말한다 이러면 또 125번 계속 얘기하자 134 또 135 이 정도면 센 전문학풀이 아니에요? 오케이 혹여 근데 내가 2교시에는 얘들아 진도 좀 나가야 돼요. 진도 좀 나가야 돼서 센 했는데 한 8시 반 되면 이제 그 B 단계는 다음번에 받을게요. 이제 오케이. 자 118번부터 좀 보자. 먼저 내가 지금 접선 쪽 개념 설명을 아직 안 했죠? 미분 가능성까지 했죠? 그지 그런 거 같아. 접선 쪽 개념 설명 아직 안 했던 거 같은데. 그지? 오케이. 우리가 미국만 남았고 앞으로 방학이 3주니까 그리고 적분은 영민쌤이 해주실 거니까 충분합니다. 할게요. 자 118번 자 문제에서 FA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를 좀 정의를 했는데 그게 A랑 B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 얘들아 막 겹치는 법이겠죠? 네 그랬을 때 문제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좀 골라봐 이 자식아 라고 나한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A라고 하는 녀석의 원소에는 1과 2가 있네요. 집합 A라고 하는 녀석의 원소에는 1과 2가 있고 그리고 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은 대충 주어져 있는 저 부등식을 풀면 등호가 들어가고요. A보다 크거나 같고 X라고 하는 녀석이 A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녀석보다 같거나 작아요 라는 말 뜻이네요. 자 그랬을 때 저 A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에 따라서 겹치는 녀석의 개수가 좀 정해지겠지 뭐.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오케이. 그럼 요렇게 좀 잡자. 자 이렇게 x축이 좀 있고요. 자 요쯤 어딘가를 그냥 제가 1이라고 좀 하고요. 요쯤 어딘가를 제가 2라고 좀 합시다. 자, 요렇게 있고 a 더하기 3은 요렇게 와리가리 하고 있는 중. 그랬을 때 문제에서 기억 a가 1을 향해 가까이 가래요. 자 리미트 a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얘들아 요런 소리입니다.
우리는 저기에 뿔마가 안 붙어 있다라는 건 1 플러스일 수도 있고 1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요 정도 느낌. 1 플러스라고 하면 A가 1 플러스라고 하면 조금 오른쪽에서 이렇게 간 거겠지? 그럼 우리 한 개 먹죠?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그런데 A가 1 마이너스면 1보다 조금 왼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우리 몇 개 먹는 거야? 2개 먹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요 표현 알아두세요. 수능에도 나왔던 표현이라. 그럼 쟤는 항상 2개를 먹는다라는 말은 잘못된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은 틀렸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지. 혹시라도 제가 잘못 얘기하거나 하면 좀 알려주세요. 그 다음 니은. 자, 니은을 좀 보시면 자, 리미트 A라고 하는 녀석이 2 플러스네요. 그럼 A라고 하는 녀석이 2 플러스라고 하는 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 A의 위치를 지금 현재 요 자식이 결정하고 있구나 정도의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A가 2 플러스라고 하면 2보다 조금 큰 데서 출발해서 3칸 먹는 거니까 겹치는 게 없죠. 그래서 안 먹는 건데 지금 우변은 F의 2잖아요. 그럼 F의 2라고 하면 얘는 진짜 2부터인 거니까 오른쪽은 한 개를 먹은 거지. 그러면 오른쪽이 한 개 더 먹은 거죠. 왼쪽은 0이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하는 니은의 저 질문은 맞는 말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참 뭐 어렵지 않죠? 그럼 디귿 봅시다. 자, 디귿을 좀 보시면 합성함수니까 동그라미 3개 그립시다. 자, 이렇게 좀 있고요. 이렇게 좀 있고 살짝 생각을 해봐 얘들아. 지금 현재 리미트 A가 마이너스 2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어요 라는 말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보다 조금 오른쪽,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보다 조금 왼쪽 이런 느낌인 거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상황적으로 좀 보면 이런 소리지 않을까 싶은 거지. 내가 잘 들어. 자, 요게 내가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FA 그래프를 살짝 그린다라고 쳐봐. FA 그래프를. 그럼 FA 그래프는요. 생각해. 여기가 마이너스 2였다라고 쳤을 때 봐.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주는 순간 여기가 1이 되면서 드디어 얘를 먹으면서 한 개가 겹치는 걸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에서 처음으로 1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한 끼를 먹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요런 느낌으로 쭉 가는 거지. 일부분만 내가 그린다면 동의하시죠? 무슨 말 하는지? 그런데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이었으면 1보다 왼쪽에서 멈추는 거니까 안 먹는 거다라고 내가 봐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속해서 연계로 이런 느낌으로 왔던 요런 상황이었겠죠. 승현이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되죠? 저게 F의 그래프겠지. 대충 그 부분에서. 그럼 우리는 이게 상수함수를 띈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쌤이 지금 잠깐 그래프를 그린 거고. 그럼 이쪽에서 받는 게 얘들아 뭐 뿔마 안 붙이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러면 갈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에서는 이 녀석은 그냥 1이었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에서는 얘는 그냥 0이었던 거지. 그럼 그게 다시 들어가면 1부터 4 겹치는 거 2개죠? 그럼 얘는 2개 먹는 거고 그 다음 0이 들어가게 되면 0부터 3 어찌됐건 겹치는 거 2개 먹는 거네요. 그러니까 2개 먹는다라는 디귿은 맞는 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가주시면 되겠지. 우진이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 119번 봅시다. 119번이 좀 괜찮은 문제 같던데. 우리는 요 정도 느낌은 알고 있습니다. 가우스라고 하는 녀석은요 3 플러스면 3이 되고 3 마이너스면 2가 되고 요 정도 느낌인 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 자, 그랬을 때 저 뭐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일 때 1 마이너스일 때 g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x분의 1이야. 그럼 내 얘기 들어줘. 그냥 여러분들이 눈대중으로 가도 돼. x가 어찌됐건 1을 향해 가잖아요. 그럼 어찌됐건 요 안에 있는 건 1을 향해 가까이 가는 거지. 근데 태생부터 1은 아닌 거 느껴지시죠? 그러면 g라고 하는 녀석은 1을 향해 가까이 가긴 가는데 1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1보다 조금 작아. 그럼 분자보다 분모가 조금 작아. 그럼 전체적으로는 1보다 조금 커 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도 되는 거지. 그래서 1 플러스 요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만약에 내가 쌤 저 조금 빨라요 어려워요 저는 요런 게 좀 잘 안 돼요 라고 하면 번거롭지만 안에 있는 거 그래프 그려요. 그럼 안에 있는 거 그래프를 좀 그려주시면 x축 y축 그려주시고
x분의 1 그래프가 요 정도라는 건 우리 뭐 x도 다 아는 부분이고요. 그럼 요쯤 어딘가가 1이니까 그럼 1 마이너스라고 하면 요렇게 오는 거니까 1 플러스로 찍히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도 된다. 그럼 어찌됐건 그 1 플러스라고 하는 게 가우스로 들어가지게 되면 이 녀석의 값은 1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내 얘기 잘 들어. 리미트. 자, x라고 하는 녀석이 k 플러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우극한으로 처리하래요. 우극한으로 처리하는데 g 합성 fx고 이 녀석의 결과도 어찌됐건 얘랑 똑같아야게끔 1로 가져야 돼 이런 말인 거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거기 fx 셈 굳이 안 쓸게 얘들아. fx 그래프 보면 절대값 함수잖아요. 그러면 너네가 절대값 함수를 지금 떠올리면 걔는 상수함수 느낌이 없잖아.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녀석은 무조건 k 플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뭐 플러스 아니면 뭐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게 가우스로 들어가서 1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야. 제가 하는 말 이해됐니?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잘 들어. 문제 참 괜찮은데 우린 요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요 지금 절대값 함수가 여기가 0에 대해서 대칭이고 절대값 x 마이너스 1 그래프여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만약에 k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가 승현아 집중. k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가 요런 데면 k 플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요가 플러스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게 가우스로 들어가게 돼서 1이 되려면 1 플러스여야 되는 거지. 문제에서 k 정수라고 나와있다잉. 알겠죠? 자, 그러니까 나는 요 값이 1이었어야 1 플러스가 가우스로 들어가게 돼서 1로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 여기 k는 2였어야 된다는 걸 내가 알죠. 자, 첫 번째 후보로는 2네요. 생각해. 그런데 만약에 k라고 하는 녀석이 이런 데 있다라고 치면 k 플러스면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러면 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가우스로 들어가서 1이 되려면 2 마이너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위치가 2였었어도 되는 게 두 번째 후보지. 그래서 우리는 2가 되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3 또는 3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k가 음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꼭지가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된다. 가우스를 취해서 1이 될 때는 1 플러스도 되지만 2 마이너스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열어놓으시면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알겠지? 자, 그 다음 120번.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과 2 두 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120번. 자,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곱해서 gx 더하기 2. 자, 그 다음에 그 녀석에다가 x에 자, 뭐 gx 마이너스 2 뭐 요따구로 있네요. 자, 문제에서 fx랑 gx가 그 어디에도 연속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알겠죠? 연속이란 말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고 x에다 0 넣어야지. 0 넣으면 이쪽 빵이네. 0 넣으면 이거는 지금 먼저 g가 1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거 3이니까 f0은 0 이따구로 가면 안 돼요. 무슨 말하는지 알지? gx에 대한 건 극한값밖에 없으니까 g0 값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어찌됐건 리미트 x라고 하는 녀석이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fx 라고 하는 녀석 분의 자 x 더하기 fx gx 이렇게 있네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건 요 정도는 알아.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요 1로 간다라는 건 알아요. 요건 알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다음 조건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해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읽었어야 되는 거니까 주어져 있는 식의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면 으로 생각을 하면 그땐 얘가 0으로 가는 게 맞고 얘가 1로 가는 게 맞으니까 얘가 0으로 갔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fx가 0으로 간다는 사실 정도는 알아요. 그러면 얘 0으로 가, 얘 0으로 가, 얘 0으로 가, 얘 0으로 가. 니까 요게 지금 현재 부정형이구나 라는 걸 내가 아는 거지.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죠? 그럼 저는 요 정도 느낌이에요. 문제에서 야 gx가 1로 간다라는 정보를 내가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누구로 정리를 해보는 게 gx는 꼴로 좀 정리를 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가면 요 정도도 괜찮아. 쌤 어찌됐건 fx라고 하는 녀석이 0을 향해 가까이 가고, 그러면 여기서도 얘가 지금 현재 0을 향해 가까이 가는 거니까 요 부정형들끼리 좀 묶어주는 건 어때요? 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좀 우리가 처리를 해주셔도 괜찮다라는 거지. 즉 x분의 fx라고 하는 녀석으로 좀 남겨놓고요. 물론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알겠지? 그냥 우리가는 x가 0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시다. 어차피 이따 보낼 것도 0으로 보내는 거지 0은 아니니까. 자, 그리고 나눠주게 되면 gx-2 개똥 싸고 앉아있네. gx 더하기 2, 그 다음에 gx-2, 요 정도 느낌으로 우리가 식정리가 좀 가능한 거지. 괜찮아요? 물론 여기서 애초에 gx 는꼴로 정리하셨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리미트 x라고 하는 녀석을 0으로 보내. 리미트 x라고 하는 녀석을 0으로 보내. 다시 한 번 더. 나는 요 x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알고 있고 fx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 그 0분의 0꼴 부정형으로 얘네들을 몰아놓은 거야.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정리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당위성을 좀 부여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얘는 1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로 가는구나 라는 걸 내가 아는 거지. 그러면 나는 x분의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로 간다라는 사실을 얻었어. 그럼 이거 얻은 이유는 써먹으려고. 그럼 여기 있는 분자 분모를 누구로 나누고 싶으면 돼? x로 나누고 싶어주면 되는 거지. 여기 있는 분자 분모를 x로 나눠주게 되면 요렇게 우리가 처리해 주실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 얘는 내가 부정형을 처리하려고 x로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인수가 하나 더 살아있어서 어쩔 수 없이 얘는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녀석은 1로 처리가 됐고 얘 1이었고 얘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죠? 요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요렇게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좀 연습해 놓으시면 좋죠. 지금 이해했죠? 그 다음 121번이네요. 필요한 것은 정리들 하시고, 121번은 우리 성원이 인수분해 했어. 인수분해 한식 어떻게 돼? 쌤 몰라. 주은이 인수분해식 어떻게 돼? 안 구했어.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8ax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오케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나 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0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네가 3개의 실근을 갖는데요. 그 중에 가장 작은 근 갖고 와 이 자식아 이렇게 나와 있네. 진짜 근이 필요한가 보다. 그죠? 그리고 그냥 근의 공식 쓸까요? 근의 공식 좀 쓰면 x는 자 2분의 자 3a 자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9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8인가요? 제가 안 틀렸으면 뭐 요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얘랑 지금 1이라고 하는 근 하나가 있는 거지 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런데 우리는 요 정도 느낌 잡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봐. 어찌됐건 A를 우리는 무한대로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A를 그냥 우리는 양수 취급 좀 합시다. 그러면 9a제곱의 루트를 취하면 어차피 그게 3a잖아요. 그럼 3a에서 빼기 3a를 하는 것 자체로도 이미 0이야. 근데 뭔가를 더 뺐죠. 그러면 얘가 어찌됐건 무조건 음수 쪽 근이구나, 그냥 이렇게 내가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 요 자식이 제일 작은 근인 건 뭐 빼박이겠지 정도의 느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지.
지민이 이해했죠? 뭐가 됐건.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야 이 자식아 리미트 A를 무한대로 보내봐 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러분들이 유리와이스 처리해주시면 되겠다. 이 정도 느낌이겠지. 자 평가원 그러니까 고3 모의고사에서도 얘들아 진짜 있었던 부분인데 내가 근의 공식을 써서 정말로 근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냥 진짜로 근에 대한 리미트 때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근 구해야지. 좀 더 느낌. 122번. 우진 어때? 일주일 좀 성실하게 사는 것 같아? 이번 주는 놀러 갔다 왔어. 어디 갔어? 어제까지만 일본에 있었어? 일본 어디 갔어? 나 작년에 오사카 갔었는데. 요거 그건 어디야? 동쪽. 몇 박 며칠? 3박 4일 부럽다. 그럼 거기 뭐가 유명해? 모르면 그냥 해산물 같은 거 해산물? 저도 작년에 갔었죠. 그때 쌤이랑. 그때 쌤이랑. 3년 전에도 제가 이제 국내 여행으로 통영을 갔었죠. 그때 쌤이랑. 너무 좋아. 아 그래도 방은 다른 거 써가지고. 아 3년도 통영 갈 때가 대박이었네. 고3 종강날 갔거든요. 근데 제가 3년 전에는 고3 수업이 일요일에 10시 10시였어요. 고3 수업을 제가 4개 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종강으로 하면서 이제 딱 이제 끝나는 거였어요. 그 한 3일 뒤가 수능이었어. 근데 어차피 우리는 고3 종강하면 뭐 수능은 수능 날 정도에 돌아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10시 10시 딱 쳤어. 이제 선생님이 가자 통영. 그래서 내가 운전해.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운전했어. 10시 12시간 수업 치고 8시간 운전해가지고 그냥 통영 갔네. 그래서 힘들어도 졸지 마라. 예. 근데 거기서 석훈쌤이랑 같이 갔죠. 이서봐 창문 열어라. 담배 타임 한번 갖자. 예. 그래서 차에서 삽니다. 이번에는 작년에 일본 갔을 때는 진짜 편하게 갔어. 영어과 막내 중에 윤태열 쌤이라고 있거든요. 윤태열 쌤을 같이 데리고 갔죠. 아 너무 좋았어. 진짜. 나는 그때 일본에서 먹었던 돈가스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내 평생 가장 맛있는 돈가스였어. 아 올해도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려면 우리 조카가 시험을 잘 봐야 돼. 아론이가 시험을 잘 봐야 할 수 있죠. 현주, 이 문제 우리 풀어본 적 있나? 어디서 풀어봤지? 그지 교재에 있죠. 자 다시 한번 좀 더 봅시다. 자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우리 교재에서는 조건식이 주어진 극한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뭐뭐일 때 뭐뭐를 구하시오.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 그러면 이 조건식이 주어진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원아 뭐였어? 골 맞추기였어요. 골을 맞추는 거. 뭘 잘못 썼나 보네. 상윤이가 이렇게 인상 쓰면서 쳐다보는 거 보니까 개 잘 썼는데. 자 볼게요. 자 리미트 아니 왜 인상 쓰면서 쳐다보니까.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우리 인수분해를 좀 하시면 x-1이라고 하는 녀석에 2x 더하기 1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f 합성 fx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한번 합시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골을 맞추는 방식 중에 첫 번째가 식을 조작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필요하네 넣고 빼고. 그건 미분계수에서도 우리가 비슷하게 아마 했었을 거고. 두 번째는
잘 안 보이지만 치환을 하면 잘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볼게. 일단 문제에서 다항함수 fx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연속함수라는 걸 알고요.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분자가 빵인데 전체가 수렴하니까 분모도 빵이어야 돼서 f빵이 빵이에요. 자,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분자가 빵인데 전체가 수렴하니 분모가 빵이에요. 그래서 f1도 0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라고 얘기했을 때 요 자식이 문제가 생겨요. 0으로 가니까요. 자, 그 다음에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f가 1로 먼저 가는데 그게 0이니까 요 자식도 0으로 가요. 정도의 느낌이다라는 걸 내가 지금 현재 아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야. 봐. 나는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여 자식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얘랑 똑같이 생긴 게 여기 있어야 1로 가네 라는 걸 내가 아는 거야. 그럼 우리는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얘가 0으로 가는 거 알아. 얘도 0으로 가는 거 알아. 그러면 이만큼은 1이네 이러면 안 되고 요 자식이 0으로 가는데 얘랑 똑같은 모양이 여기 밑에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꼴을 맞춘다라고 하는 건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f 합성 fx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요 자식이 0으로 가는 걸 아니까 얘랑 같은 모양을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fx를 t로 치환하면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t분의 ft 즉 이 모양이었던 거지. 이거 중요하다? 알겠죠? 근데 내 맘대로 나누면 안 되는 거니까 나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좀 곱해주겠다. 자, 그럼 어차피 쌤쌤이었고요. 남아있던 x-를 여기로 좀 붙여주시고 그다음 이쪽에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분의 1은 어차피 뭐 문제가 없는 녀석이니까 오른쪽으로 살짝만 좀 빼주면 이쪽에 있던 건 얘를 이용한 모양이고 이쪽에 있던 건 얘를 이용한 모양이고 얘는 뭐 그런 거고 뭐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죠. 현준이 안 되잖아. 네, 됐어요. 우진이 괜찮아?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샌드위치도 해줬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125번이네요. 얘들아 말로 좀 얘기할게. 우리는요 얘들아 잘 들어. 너네한테 부등호가 있어요. 부등호가 있는데 얘랑 리미트가 결합이 되면 100%야 100%. 100% 샌드위치예요. 알겠지? 부등호가 있고 리미트가 있으면 100% 샌드위치야.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 딱 그걸 보자마자 리미트를 취하고 싶으셨으면 돼. 비슷한 결의 문제를 아마 B단계에서 연습을 했을 거라 제가 생각을 하고요. 아마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리미트를 취했을 때 반드시 등호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럼 등호를 붙여주시면 얘기할게요. 쌤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결국 같은 값으로 가야 가운데가 그 값으로 가요가 샌드위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솔직히 둘 다 안 봐도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들어. 거기 G라고 하는 녀석에 1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러면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있잖아. 그죠? 그럼 요 자식 어차피 우리 0으로 가는데 0 플러스로 가겠지? 그럼 0 플러스를 빼는 거니까 요만큼에 있는 녀석의 값은 결과적으로 1 마이너스로 가겠다라는 사실 정도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0보다 조금 큰 걸 빼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G의 1 마이너스를 보게 되면 그 값이 1로 가는구나 라는 걸 아니까 답은 1이었겠지 뭐. 이해되셨죠? 아 쌤! 왼쪽 걸로도 해줘요! 이라고 하면 2에 마이너스 1 더하기 x라고 하는 녀석분의 x잖아. 그럼 이것도 이거예요. x를 무한대로 보내. 그럼 이 값은 무조건 1로 갑니다. 우린 그건 알아요. 하지만 1로 가긴 가는데 1보다 조금은 작겠지 원래는. 왜? 분모가 x 더하기 1이거든. 그냥 분모가 더 크잖아. 그 말은 얘가 1보다는 조금 작다라고 보는 게 맞고 2에서 1보다 조금 작은 걸 빼는 거니까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녀석은 1 플러스로 보는 게 맞죠. 제가 하는 말 납득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어차피 1이고 같은 값으로 간다 이거죠. 오케이. 125번은 샌드위치 정리 썼으면 되는 거고요. 많이 풀었네. 그래도 아직 6개 남았네. 자, 129번 보자. 준이 비적분 할만 했어요? 어려웠어요? 아, 좋습니다. 잘 배운 게 맞구만. 그럼 수열의 극한을 혹시 다 배우셨나? 1-R분의 A도 배웠어요? 등비 급수. 아, 허들 아직 안 나왔어? 그럼 미적하는 친구들은 일 일정이 타이트하겠네. 그지? 일요일에 4시에 와서 7시까지 클리닉하고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 듣고 집에 가서 좀 잤다가 아침 10시에 미적 들으러 오고. 너무 좋네요. 미적을 클리닉 시간에 물어봐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지, 연주야? 자, 129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 그런가 봐요. 그리고 나서 3,0 반지름이 3인 원과 만나는 녀석을 Q 뚜루루룩 가서 만나는 녀석을 R. 근데 반지름 R이라고 하는 녀석이 원점으로 한없이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저 라지 R이라고 하는 녀석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X의 좌표는 이라고 얘기를 했네. 된 것 같아요. 보자. 큰 원이 하나 있습니다. 가히 완벽한 느낌인데. 그리고 한 요즘 어딘가에 망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자, 이렇게 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말하기를 자, 여기 점이 P. 근데 여기 좌표가 우리는 R이라는 걸 압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요렇게 요 교점 지나가지고 슝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탕 찍었다. 뭐 이 정도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가 Q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라지 R. 그럼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요 반지름이 계속해서 이제 작아지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총 이렇게 찍었을 때 이 녀석은 그럼 어디까지로 가까워지냐면 이런 말인 것 같아. 그 말은 나는 요 R이라고 하는 녀석의 X 좌표를 어떻게든 요 반지름 R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표현해 줘야겠구나 정도의 느낌을 좀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는 거지. 괜찮으시죠? 그냥 연립할게요. 갈게요. 도형적인 측면이 크게 보이진 않아서 들어봐. 요 왼쪽에 있는 녀석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이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지? 살짝 보일래요? 자, 그리고 요 자식이 전개할게요. x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자, 그 다음에 더하기 y제곱 은 0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식을 빼면 그게 연립이잖아요. 괜찮으시죠? 그럼 그냥 두식을 뺍시다. 그럼 두식을 좀 빼면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다 사라지고요. 그랬을 때 6x가 r제곱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x라고 하는 녀석이 6분의 r제곱 정도가 튀어나온다는 걸 알 수 있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요 점의 x좌표가 6분의 r제곱이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안 틀린 것 같아요. 오케이.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6분의 r제곱이라고 하는 걸 아우 귀찮아. 여기다 넣어야 돼. 그럼 여기다 넣으면 아우 이렇게 넘어가. 그러면은 6분의 r제곱을 넣었으니까 36분의 r 4승이 1로 넘어간 다음에 y 값을 하면 루트 취하면 되는 거니까 y의 값은 루트에 r 제곱에 마이너스 36분의 r 4승 이렇게 되겠네. 귀찮지만 좀 식으로 밀고 갑시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까지만 할래요? 봐. 요 녀석의 좌표가 0,r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뭐 할 거냐면 요거 이제 기울기만 구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y절편 아니까 직방 세워서 그 지점에 x절편으로 그냥 우리가 밀고 가주시면 되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니야 얘들아. 그냥 연립 그냥 식으로 밀고 가면 되는 거지. 됐죠? 그런데 여기서 얘 정리 조금만 하자. 얘 내가 저 뭐냐 저 r 제곱으로 빼자. 그럼 r 제곱으로 좀 빼면 얘는 r에 빼면 얘는 루트에 1 마이너스 36분의 r 제곱이잖아. 그러면 1 마이너스 36분의 r 제곱이라고 하는 건 통분해 주시면 36분의 36 마이너스 r 제곱이잖아. 아니 어차피 이거 나중에 뭔가 약분 될 거야. 괜찮으시죠? 자, 그럼 얘는 36도 튀어나와. 6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6 마이너스 r 6 더하기 r 정도로 이렇게 일단 정리까지 좀 해주시면 깔꼼깔꼼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지민이 이해했지? 승현이 이해했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갑시다. 얘에서 누구세요? 얘에서 얘 뺄게요.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6분의 r제곱 분의 자,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야지. 그럼 빼면 이것도 6으로 묶자. 이거 6분의 6r이지? 그럼 얘에서 얘 빼면 6분의 r로 묶이죠. 그럼 6분의 r로 묶어주시면 해서 6 마이너스 루트에 그냥 36 마이너스 r제곱으로 적어도 될 듯.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 기울기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6 r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럼 이제 우리 다 또 쓰기 전에 얘들아 좀 번거로워서 그럼 요게 기울기니까 요 6 요거 없애고 여기 분모에 r만 살고요. 요거 없애고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하나 딸려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지민이 이해했지? 우진이 이해했지? 네. 그리고 나서 얘들아 y는 이거 곱하기 x에 그 다음에 반지름 r 이렇게 붙이면 돼. 그럼 여러분 이거 뭐 절편 나올 거 아니야? 절편. 그지? 그럼 이제 유리화하면 뭔가 딱 느낌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선이 했지? 준이 했죠? 리미트 r을 0으로 보내면 되겠죠? 알겠지? 누구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저 133번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준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빼고는 다 질문이신 건데 자 볼게요. 그 중에 32번서부터 이거 좀 말로 갈게요. 말로 좀 가면 132번에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갈 때 fx가 3분의 1로 수렴해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a가 3이라는 걸 좀 압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절대값 fx가 무한대로 간대요. 상윤,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분자 어디로 가요? fx의 분자. 이것도 딱 대충 넣어보고 0으로 가네. 이러면 안 돼요. 그지? 마이너스 1을 분자에 넣으면 0으로 안 가죠? 6으로 가잖아. 그러면 분자가 6으로 가는데 분모가 도대체 뭐로 갔길래 전체가 무한대로 가지? 라고 하면 우리는 0분의 숫자가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계좌가 져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분모에다 대입하면 0으로 갔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지. 근데 그게 뿔만 무한대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절대값을 취한 거고요. 마찬가지 x가 5를 향해 가까이 갈 때 누가 봐도 분자가 0으로 안 가잖아요. 근데 전체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분모가 0으로 갔었어야 0분의 숫자가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저건 우리가 확정형으로서 배웠던 내용. 그래서 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녀석은 최고차 한계수가 3이고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빵, 5 넣었을 때 빵이어서 인수정리 써줬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BC 잡으셨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말로 이야기해도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남은 130번, 131번, 134, 135 이렇게 좀 볼게요.
지우자. 자, 130번부터 좀 이어서 보면 130번은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차함수의 절대값 취하진 녀석이고 gx도 비슷한 느낌이고요. 그런데 마이너스 3,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a인 직선과 함수 fx 또는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뭔가 유니크한 순간일 가능성이 높고 그럼 우리는 그 순간이 뭔가 접할 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문제를 좀 바라봐주면 되지 않을까. 130번입니다. 어차피 얘들아 뭔가 그래프들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묻고 있다면 항상 여러분들은 접할 때를 좀 의심해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님 말고요. 자, 일단 fx는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을 취한 함수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여기가 x축이었다라고 원래 치면 x축이었다라고 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생겨요. 절대값을 취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요. 그러면 그냥 여기 라인을 1로 잡아주면 되겠지?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느낌으로 좀 생겼구나라고 봐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같은 느낌으로 x축이 있었는데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 똑같이 이거고 절대값을 취해서 이건데 마이너스 취했으니까 정확하게 뒤집혀주면 되는 건데 그걸 1만큼 내려 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 한 요쯤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인 라인이 좀 있다면 자, 요 위치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대충 그래프가 잘 그려라 요렇게 뭐 요런 느낌으로 생기는 녀석이 요 밑에 그려졌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3,0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여기 가운데가 x축인 지점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0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런 데겠지 뭐. 좀 더 멀리 가? 요런 데겠지 뭐. 여기가 마이너스 3,0. 근데 얘들아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리는 건 솔직히 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랬을 때 x가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서 기울기가 a여야 되는데 거기 지금 문제를 보시면 k 플러스 k 마이너스 느낌 뭐냐? 이런 데겠지 뭐.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럼 저거보다 살짝 올라가면 교점 2개잖아. 살짝 내려가면 교점 4개잖아. 그럼 더하면 6개 되는 거 맞잖아. 그럼 이쪽이 된다라고 하면 반대쪽도 똑같이 되겠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요 정도 부분 잡아줘 뭐 이런 말이었던 거고 혹시라도 그걸 만족하는 k의 개수를 구해봐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조금 덜 찾은 걸 수도 있으니까 좀만 더 가보면 이거 넘어서면 어차피 안 돼. 또 뭔가 유니크한 순간이 이런 데잖아. 그럼 얘보다 살짝 올라가게 되면 얘들아 4개 돼요? 살짝 내려가면 2개네요? 얘도 되네요? 그렇지. 여기도 되겠지. 근데 뭐가 됐건 여러분들이 2개만 찾아가지고 개수 찾는 거네? 4개? 이러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131번 승현이 이해했지? 옳지. 시간이 할만한 것 같은데.
자 f의 x-5 자 그리고 그 자식이 f의 x-1 만약에 원래 이것만 있었으면 요것만 있었으면 이제 주기가 5다 이런 소리잖아요. 5개마다 반복돼. 근데 거기 이제 빼기를 이렇게 나와있네. 뭐 그런가 봐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 저기 나와있는 정보들을 좀 보면 중간중간들이 좀 비어있어. 근데 물어봤으니까 비어있어도 답을 낼 수 있나 보지. 그럼 나와있는 조건들을 좀 보면 리미트 x가 왼쪽만 좀 이렇게 한번 써줄 거고 그 다음에는 말로 한번 할게요. 1-1일 때 f에 x 더하기 2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곱하기 f의 마이너스 x분의 1이래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눈대중 그냥 대충 비벼서 가면 1보다 조금 작은 게 들어가. 그럼 이쪽은 3-일 거예요. 그 다음 1보다 조금 작은 게 들어가. 집중. 1을 1보다 조금 작은 걸로 나눠. 그럼 얘는 1보다 조금 컸겠죠? 그럼 거기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였겠지?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헷갈려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1이니까 1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래프로 보셔도 되고 뭐가 됐건 알겠지?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요 질문은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거랑 서이나 같은 말이네요. f에 요놈 1 마이너스를 넣으면 3 마이너스 그 다음에 f에 아까 뭐였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여러분들 봐주면 되는 거지. 근데 그 값이 2i 자식아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느낌상 뭐 둘 중에 하나는 안 해보지 뭐. 그래야 나머지 하나 찾나 보지.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면 3 마이너스 안 나와있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안 나와있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지?가 아니라 여기 나와있는 걸 얘를 이용하는 건가? 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주셔도 되죠. 그러면 내 생각엔 이래요. 여기 x 자리에 내가 4 마이너스 같은 거 하나 넣어볼까요? 원래는 리미트를 취해야 돼. 그럼 4 마이너스를 넣는다라는 건 4보다 조금 작은 걸 넣겠다는 소리니까 거기서 5를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작은 거잖아. 내가 얘기 이해돼? 그러면 4 마이너스가 이리로 들어가게 됐을 때 걔는 나와 있었잖아. 얼마라고? 0이라고. 그러면 4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이 자식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인데 얘가 0이었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이었네. 이런 식으로 잡아주라는 문제 같아요.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죠? 그러면 곱한 값이 2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야. 로 해서 저 3 마이너스 값 잡아주라는 소리네. 이해되셨죠? 네. 옆에 건 안 할게요. 비슷한 걸로 하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자, 134번. 대충 이렇게 있나봐요, 그림이. 오케이, 이렇게 좀 있고요. 가봅시다. 자, 문제에서 리미트 자, 쫄지 마시고 a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까이 간대. 그런가 봐요. 자, 그때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분의 b의 값을 좀 구해주라고 얘기를 했고 문제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라고 이야기했지만 뭐 그거는 우리가 그닥 신경 쓸 필요 그닥 없어요. 알겠죠? 왜 없는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럼 좀 보시면 문제에서 얘네가 공통적으로 접하고 있대. 그럼 우리 이런 얘기 쌤이랑 한 적 있지 않나? 어떤 원이 있고요. 어떤 원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접해. 그러면 서로의 중심을 연결하면 반드시 접점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 좀 알고 계시면 되죠? 그지? 그 말은 요쯤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있고요. 요쯤 어딘가 원의 중심이 있으면 얘네들을 연결하게 되면 반드시 이 접점을 지난다. 요 원칙은 안 바뀝니다. 알겠지? 쌤 왜요? 자, 접한다라는 건 접점이 있다는 소리고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는 소리인데 중심과 접점 연결하면 수직, 중심과 접점 연결하면 수직이라서 얘네가 일직선일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설명하면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자 그러면 그때 얘들아 봐봐 우리는 또 이렇게 접하는 거 좀 나오면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하는 요런 습관 여기 직각삼각형이 좀 만들어지네. 자 그랬을 때 큰 원의 중심은 0입니다. 0 원점. 그리고 큰 원의 반지름 길이는 1이네요. 그리고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b겠죠. b. a, b인데 x축에 접하니까. 그럼 여기가 b네요. 그럼 여기도 b예요. 그럼 여기는 1-b예요. 이런 느낌이네요. 그지 않냐? 반지름 길이가 1인데 b 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a예요. 이런 느낌. 피타고라 쓰면 되겠지.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a, b니까 여기 a,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봐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를 좀 써주시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b 제곱 마이너스 2b 더하기 1 나가리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우리는 이때 요 b라고 하는 녀석 대신에 바꿔주면 되겠죠? b라고 하는 녀석 대신에 넘기서 나눠주면 1 a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마이너스 2로 나눠준 아니지 2로 나눠준 거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b죠 지금 요게 b. 괜찮으시죠? 성현이 이해했지? 그러면 얘들아 잘 들어. 얘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했다라는 게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해가 좀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문제 오류를 좀 우리가 잡으려고 그냥 잡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b라고 하는 녀석이 1-a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2로 나눈 거거든. 근데 b는 길이잖아요. 길이는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였으면 마이너스 1점 얼마인데 제곱하게 되면 1보다 크고 빼면 음수 나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해줘야 마이너스 0.9999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b가 계속해서 양수로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같은 느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이런 도형에 관련된 극한 응용 문제를 풀 때 뒤쪽에 뿔마가 나와 있는 건 그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출제진이 검토한 거지 우리가 이걸 신경 쓸 필요는 딱히 없어요. 알겠지? 135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도형 쪽들을 많이 좀 우리 헷갈려들 하네. 그럼 나중에 내신 대비 때 쌤 또 딴 데다 치우지 말고 이거 도형 문제들은 다 다시 풀어봐. 알겠죠? 자 135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부채꼴이 있대요. 연장을 시켰고 x만큼씩 그리고 나서 뭐 중점 잡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PQR이라고 하는 색의 넓이를 fx라고 하자. 아 오키도키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너무 가쓴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네요. 최악이네요. 이게 아니죠? 이렇게 있네. 됐죠? 자, 그럼 보자. 지금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뭐 그런가 봐. 괜춘? 아유, 얘들아, 이거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x래요. 아니야? 그치?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야, 요렇게 생긴 삼각형의 면적 구해봐. 그럼 구하는 방식은 뭐 두 개 정도이지 않나? 2분의 1 두변 사인 끼인각을 쓰든가 2분의 1 미변 곱하기 높이를 쓰든가. 그런데 문제를 보면 요 P라고 하는 녀석이 정가운데 있다라고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중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요 점이 전 P인데 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렇게 내리면 여기 30도 될 거 아니야. 약간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죠? 그러면 에이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이는 잘 들어. 요 거리에 2분의 루트 3 배하면 요 길이죠. 거기서 요만큼 길이 뭐 하면 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우 힘들어. 근데 요 길이는 1이네. 개꿀.
뭐 이해되셨죠? 그지? 그러면 요 높이는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요만큼의 전체 길이에서 2분의 루트 3 정도 붙여주면 높이인데 거기에서 반지름 길이 1 정도를 좀 빼주시면 부채꼴이니까 반지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빼주시면 요게 높이네요. 그죠? 그럼 더 안 해줘도 되지 않나? 그치? 왜냐면 여기 길이 어떻게 구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 요 길이는 여러분들 나왔죠? 왜냐면 1대 2대 루트 3이니까 그냥 요 길이는 루트 3분의 1이죠? 이해되셨죠? 요만큼 길이가 1이니까 그거에 30도 60도 관계니까 그치? 그러면 얘 곱하기 얘 하시면 되네. 현주 이해했지? 지민이 이해됐고 우진이 이해했죠? 내가 뭐 굳이 다 적을 필요 없고 그냥 여기 30도 같은 거 좀 이용해서 특수각 썼으면 되는 건데 내가 그걸 잘 못 봤구나 정도의 느낌인 거지 뭐 여러분들께서. 그지? 그럼 요렇게 하면 제가 일단 C단계에 대한 풀이는 다 마무리를 좀 졌습니다. 이미 상윤이 연속까지 다 풀었어. 주은이 다 했어. 한 주 했는데 갖고 왔네. 했어 다. 지민이 다 했고. 좀만 쉬었다가 연속부터는 다음번에 받을게요. 자 그럼 좀 쉬었다 우리 얘들아 그 공규제 들어갑시다. 문제는 이거는 모르겠네. 충전기가 하나 더 있어야겠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더 있어야 되네. 이건 충전기. 이거는 아이폰 충전기. 이건 삼성 노트북 충전기. 여기 있네. 아이폰 충전기 필요한 사람 없어요? 자 우리 86쪽이고 그러면 상윤이가 이야기한 대로 제가 많이 안 냅니다. 좀 배려해서 상윤 한 110쪽까지 가면 많아? 적당하죠? 요 정도? 그지? 이게 실제로 이게 한쪽에 한 문제 있어서 문제수 세보면 실제로 한 8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자, 110쪽까지. 어려워. 그지? 이럴 거라 생각했어. 미적수가 다 있어요? 좋네. 주원이도? 제가 용사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한번 우리 들어가 볼게요. 86쪽 저번에 여러분들이 잠깐 문제를 몇 개 제가 찝어줘서 풀어보라고 했어가지고 좀 여러분 한 4문제 정도가 풀려 있긴 할 텐데 저랑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설명하다가 설명할 게 좀 많아지면 뭐 숙제는 조금 줄여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분 가능성까지에 대해서 학습을 좀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합시다. 그래서 저랑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유형들 그리고 그 유형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좀 할 거고 그리고 나서 로레 정리,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오늘은 반드시 아마 거기까지는 무조건 진도가 나갈 텐데 거기까지가 2학기 중간고사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대다수의 친구들이 충암 정도 제외하고 알겠지? 자 그러면 가볼게요.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분명 배웠어요. 원방 쪽에서. 그래서 요 녀석의 상황을 좀 우리가 그려보시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함수 fx가 이런 식으로 좀 있어요. 요게 y는 fx라고 좀 합시다. 그랬을 때 접한다라고 하는 건 곡선과의 교점이 하나가 된다라는 소리니까 스치듯 이렇게 지나간다. 자, 그럼 우리는 이때 요 점을 접점이라고 하죠. 요걸 내가 a, fa라고 좀 할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요거 정도만 알면 돼. 우리가 지금 미분을 배운 게 그닥 많진 않지만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요 녀석의 기울기가 f'A가 된다라고 하는 요 내용만 우리가 안 까먹고 안 놓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f'A라고 쓰기로 약속을 좀 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접선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직선이니까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울기랑 한 점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울기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네가 지나는 한 점. 근데 가급적 접점이 좀 유니크한 점이긴 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m인 걸 우리는 어떻게든 빨리 찾고 한 점 a, b를 지난다라는 걸 찾아주면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y는 m에 x-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식을 좀 세우겠다 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이번 사이클에 제가 약간 좀 추가적인 팁 같은 것들도 좀 몇 개 소개는 좀 할게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유형이 총 몇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기본적인 유형은 우주나 3개, 거기에 하나가 약간 좀 곁들여진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 교재 87쪽을 좀 보시면 첫 번째, 접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가 주어져 있습니다. 요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출제율은 제가 제일 높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이래. 우리가 무조건 다음 시간 정도에 아마 학습을 하겠지만 요런 느낌의 함수를, 예를 들어 y는 fx라고 하는 녀석의 함수가 요런 느낌으로 좀 있었다 칠게요. 그랬을 때 이 함수 fx 위에 점 a, fa라고 하는 점이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자, a, fa라고 하는 지점에서 접선을 구해봐 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다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우린 이미 점을 알아요. 그럼 기울기만 찾으면 끝나? 그랬을 때 그 기울기,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좀 쓸게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에서 접점에 x의 좌표를 대입하면 기울기가 바로 튀어나온다 라고 하는 요 내용만 우리가 안 놓치고 있으면 돼요. 저랑 기본 문제 1번을 좀 볼게요. 그럼 제가 여기서 내용 하나 더 설명할 거야. 자, 기본 문제 1번을 좀 먼저 보면, 잘 들어. 곡선, 자, y는 x의 3승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져 있네요. 선생님 저 3차함수 그래프 몰라요. 몰라도 풀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녀석 위에 점 a, -6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는 -2라고 하는 건 뭐 그냥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녀석 위에 점 -2, -6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거기서 접선을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는 빨리 이 자식을 미분하셔야죠. 자,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2라고 하는, 개똥싸고 앉아있네. 3x제곱이라는 거 정도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그랬을 때 -2를 좀 대입을 해주시면 그 접선의 기울기는 12였구나 라는 거 정도 잡아가시면 된다. 소진이 된다. 우진이 이해되지? 그렇지. 자, 그랬을 때 y는, 자, 기울기 12 괄호 열고 x 더하기 2 괄호 닫고 -6, 요렇게 여러분들이 접선식 세우면 된다. 요 정도 느낌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얘들아, 요 내용 하나만 좀 정리할 건데, 정리하기 전에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발전 문제 5번을 풀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야. 발전 문제 5번을. 발전 문제 5번을 좀 저랑 같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지양해야 되는 풀이 먼저 소개할 거야. 잘 들어. y는 x의 3승 -5x래요. 문제들은 제가 풀고 나서 좀 지울게.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자, 요 자식의 그래프가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겨져 있는 걸 아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이 녀석 위에 점 1, -4라고 얘기를 해서
자, 요쯤 어딘가에서 1,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녀석이 좀 있습니다. 야, 거기서 좀 접선을 그려봐 라고 얘기해서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충 요런 느낌의 접선이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럼 우리는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y 프라임은 3x제곱 마이너스 5고요. 여기에다 빨리 1을 좀 대입해 주시면 나는 요 자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구나 라는 것까지 어렵지 않게 잡힌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바탕으로 접선식을 좀 세워주면 y는 마이너스 2x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요 정도 되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중 여기서부터 그때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A가 아닌 또 다른 점 B에서 만나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교재를 보면 요쯤 어딘가가 B라고 나와 있네. 그랬을 때 선분 AB 길이를 구해봐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러분들은 B의 좌표를 구해야지 라는 생각까지 하는 건 훌륭합니다. 그랬을 때 교점을 구하려면 두 개의 식을 갖다라고 놔야지.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을 나는 갖다라고 놔야지 까지 훌륭해요. 그래서 갖다라고 놓을게요. x의 3승 자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빵. 그러면 교점을 구하려고 내가 지금 한 거고 근을 찾아야 되는 건데 3차식이네. 빨리 0 되는 걸 찾자. 아 오케이 1 넣었을 때 0이네. 아 근데 나머지 것들을 찾아야 되니까 조립제법 한번 써볼까? 1, 0, 마이너스 3, 2. 자 조립제법을 좀 써보니까 자 1 떨궈지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미 그 1 넣었을 때 빵인 거 알았으니까 넣으면 1 마이 해서 0 되네. 그럼 요 자식이 x 플러스 2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요 자식은 x 빼기 1이라고 하는 녀석에 그러면 두 개니까 x 빼기 1의 제곱에 x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은 빵이네. 자 그래서 요 교점의 x의 좌표가 마이너스 2네. 요렇게 만약에 본인이 찾으셨어요. 예를 들어 잘하셨는데 요렇게 푸는 건 별로.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푸셨다면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잘 들어. 우리는 어디에서 접선을 걷냐? 1에서 접선을 걷어요. 내가 하는 말 이해되죠? 그러면 1에서 접선을 걷다라는 건 이미 1이라고 하는 녀석을 무슨 근으로 갖고 있다는 거야? 중근으로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동의. 그치? 1에서 접선을 걷다라고 하면 이미 그 접선과 같다라고 놓으면 1에서 이미 접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 즉 내가 굳이 조립제법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 자식은 x 빼기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억지 쓰는 거 아니야. 1에서 접선을 내가 이미 그려놨고 그거랑이 교점인 거니까 당연히 x 빼기 1의 제곱으로 묶이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x 빼기 1의 제곱으로 일단 써놓고 상수항 맞춰줘야지 해서 x 더하기 1을 썼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조립제법을 쓰는 건 요 순간부터는 안 쓰시면 돼요. 알겠지? 그 말은 내가 이미 그 다음 상황도 인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 x 빼기 1의 제곱으로 이미 묶인다는 걸 아는 건 내가 이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푸는 건 돼요. 요게 1번. 조립제법을 쓰는 건 당연한 내용에 굳이 시간을 버리고 있는 짓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쓰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두 번째. 봐봐. 이건 내가 설명한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없나? 잘 들어. 3차식이 있고요. 여기에 결합이 돼요. 직선이. 시간을 잘 정리해야 돼. 봐봐. 3차식이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 이 수투를 배우는 거면 요 두 번째 풀은 설명 안 해요. 두 번째 풀은 설명 안 하는데 자 3차식이라고 하면 ax의 3승 플러스 bx 플러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가요. 여기까지 가는 말 이해되죠? 그럼 예를 들어 4개 잘 들어. 얘는 빵이라고 하면 우린 이걸 3차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랬을 때 집중.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세 근의 합이라고 하는 근각에서의 관계를 다들 배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것도 알아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지?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집중하자.
집중해 잘 들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이때 a는 3차의 개수야. b는 어이 개똥싸고 앉아있네. 쏘리. 자 b는 2차의 개수예요. 얘가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생각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직선이라는 건요, x는 뭐 또는 x는 뭐는 뺍시다. y는 뭐 또는 y는 뭐 mx 더하기 n 뭐 이따구로 가버리게 되면 요 직선은 y는 mx 더하기 n이라서 우리가 교점을 구하려고 두 식을 갖다라고 넣어봤자 이 자식의 3차랑 2차에 영향을 안 준다라는 것도 이해돼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됐어요? 그 말은 니네가 어떤 직선과 3차식이 결합이 된들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안 바뀐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교점을 구하려고 두 식을 갖다라고 놓을 거 아니야. 그럼 1차랑 상수항이 넘어갈 거 아니야. 그래봤자 3차랑 2차 영향 안 주잖아. 그 말은 세근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 지금 정도 시기에는 요 정도 내용까지는 S2면 좀 아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밑에 셈이 그냥 한번 예시를 좀 그려줄게. 내 얘기 잘 들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 X축이 있네. 예를 들어 요 자식이 1이야. 예를 들어. 그리고 요 자식이 예를 들어 뭐 3이었다 치자. 그리고 요 자식이 마이너스 뭐 2였다 치자. 괜찮아요? 그러면 현재 세근의 합 얼마야? 2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랬을 때 성원이가 이렇게 직선 하나 걷어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가 0이었다 치자. 그럼 우리는 다 나중에는 훈련을 통해 이 직선식 다시 안 구할 거야. 무슨 말이냐? 3차식이 오픈되어 있어. 직선 하나를 걷는데 여기가 0이래. 나머지 하나 찾으래. 그랬을 때 오케이. 두 점을 아니까 직선식 구해가지고 갖다라고 놓고 연립해야지. 이렇게 안 갈 거라고. 세근의 합은 안 바뀌어. 그럼 여기 교점은 무조건 지점 얼마가 돼야 돼? 여기 무조건 4가 돼야 돼요. 이유 불문 4여야 돼요. 왜 그런지 이유는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3차와 2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줄게. 따라와. 정렬 시간 줄게. 쳐다봐. 5번 쳐다봐. 몇 차식이야? 3차식이지. 집중. 세근의 합 얼마야? 0인 거 보여요? 자, 이 녀석은 현재 세근의 합이 0이야. 분명히 조금 더 상위권 친구들은 얘들아 이렇게 풀 거야. 그럼 봐. 우리는 1에서 지금 뭘 봐요? 접선을 긋지. 그건 문제 나와 있었잖아. 1에서의 접선. 그러면 접선이면 1에서 접하잖아. 그럼 몇 번 먹어? 2번 먹지. 나머지 한 근이 누구였어야 돼? 그래야 합이 0으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예요.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요런 계산 스킬들을, 계산 스킬이란다. 계산들을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얘들아 이게 생각보다 문제 안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보여요. 물론 내신 대비 때 연습시키고 훈련시킬 거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실 일은 잘 들어야 얘들아. 이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계산을 빠르게 개정확하게 잘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려줄 때 저걸 그냥 나 무조건 써서 풀어야지. 이건 별로. 쓰려고 막 그렇게 노력은 하시되 안 보이면 많은 거야. 어차피 우리는 내년 수능까지 훈련 통해서 키우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이렇게 푸는 게 무조건 개쩌는 풀이 이거 아니에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 시간 줄게요. 필요한 것 좀 정리 좀 합시다. 그래서 접점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소화를 좀 하고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예요. 생각보다 이것도 뭐 쉽습니다. 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대요. 접선의 기울기가 요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직선이, 어떤 곡선이 뭐 예를 들어 요런 느낌으로 생겼다라고 칩시다. 이 자식이 y는 fx였다라고 할게요. 근데 이번에는 요렇게 접선이 있는데
요 접선의 기울기 값이 m이라고 오픈이 됐다라고 치자. 기울기 값이 오픈이 된 거예요. 그럼 나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니 직선을 구하기 위해선 다른 한 점만 알면 되는 건데, 근데 그 점이 여기 보라색 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걔 중에 조금 내가 찾을 만할 수 있는 점이 걔 중에 접점밖에 좀 부합하는 녀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접점의 좌표를 저는 지금 설명을 좀 위해 t라고 좀 하면, 문제풀이 t라고 보지 않나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쓰시면 되냐면 주어진 함수를 미분한 걸 t에다가 대입, 그러니까 거기다가 t를 좀 대입을 하면 그 값이 접선의 기울기인 m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정도를 좀 여러분들 이용해 주시면 된다는 거지. 여기 이제 방정식이 되죠. 그냥 상황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 나는 t 값을 구하면 끝이구나 정도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 원반보다 뭐 더 편하지 뭐. 그 기울기가 나오게끔 하는 접점의 좌표를 찾는다 정도의 느낌. 자, 그래서 저랑 기본 문제 2번을 좀 보면 그런 느낌입니다. 자, 문제에서 y는 x의 3승에 마이너스 3x에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좀 나와있네. 근데 문제에서 여기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9인 녀석을 구할 거래요. 오케이. 그럼 얘를 미분해. 그럼 얘를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뭔가 x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으로 바뀌는 건데, 나는 이 값이 9였으면 해 이런 거지 뭐. 굳이 t라고 안 놔도. 그럼 우리는 3x제곱이 12, x제곱인 4. 그래서 x의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2구나 정도를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접점의 x의 좌표다라는 거에 대한 그것만 여러분들이 안 놓치시면 되죠. 그러면 2를 대입했으니까 여기다 넣어주시면 8 빼기 6 빼기 2니까 2,0 기울기가 9인 직선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4네요. 그럼 y는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기울기가 9인 직선. 요 정도 느낌 잡아주시면 된다. 시간이 있지? 무진이 있지?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접점의 x에 잡힌 양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원래는 뭐 요걸로만 가면 되겠네요. 네. 뭐 요런 느낌의 결입니다. 그래서 발전 문제 8번을 제가 지난 시간에 풀어보라고 했었는데 같은 결이라서 뭐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로 적으시는 걸로. 오케이. 자, 바로 그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잘 들어봐 주민아. 세 번째는 자, 곡선 밖의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예요. 자, 곡선 밖의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접선식을 어떻게 구하겠냐인 건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가 이런 느낌으로 좀 있었다 쳐볼게요. 이렇게 y는 fx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요 곡선 밖에 어떤 점 a, b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게요. 그랬을 때 저 a, b라고 하는 녀석에서 이 곡선에다가 접선을 긋고, 뭐 이렇게도 접선을 그을 수 있네요. 선생님 여기서 뚫고 가는데 접선이에요? 네, 얘 입장에선 접선이라서 요것도 우리가 다 접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요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겠냐인 건데, 이 녀석을 설명하는 방식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본인한테 맞는 걸로 가주시면 되고, 뭐가 됐건 상관없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접선식을 세우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접선식인데, 이 접선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화된 접선식을 세우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나는 요쯤 어딘가 임의의 점 t, 그냥 t라고 잡을게. 임의의 점 t에서의 접선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러면 임의의 점 t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접선식은요, t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 저 점의 좌표는 t, ft일 거고 접선의 기울기는 f't겠지 뭐.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나는 이 접선식은 y는
F'T라고 하는 녀석에 바로 흐르륵 열고 X-T 바로 흐르륵 닫고 더하기 FT 이렇게 내가 쓸 수 있겠죠. 내가 지금 굉장히 그냥 F'T, FT라고 하는 녀석으로 그냥 되게 적게 퉁친 거지. 실제로 아까 전에 함수처럼 좀 이렇게 긴 식이면 F'T도 좀 장황하겠죠. FT도 좀 장황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T를 모르는 상태로 끌고 가는 거니까. 그런데 내 얘기 들어봐. 이 일반화된 접선식이 정말로 내가 찾는 접선이라면 그 접선은 현재 여기서의 접선은 A, B를 안 지나요. A, B를 안 지나, A, B를 안 지나, A, B를 안 지나다가 A, B를 지나주는 그러한 접선이었어야 돼. 이런 느낌인 거지. 요 일반화된 접선식이 내가 찾는 접선이라면 A, B를 지나주는 접선이어야 돼. 인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A, B라고 하는 그 곡선밖에 한 점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생각. 여기에서는 T도 있었고 문자라고 취급할게. X도 있었고 Y도 있었죠. 물론 X, Y는 변수예요. 여기까지 되죠? 그런데 이때 X자리에 A를 대입하고 Y자리에 B를 대입하는 순간 여기에 남아있는 건 T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A, B를 대입하게 되는 순간 이게 결과적으로 T에 관한 방정식이 되는구나 라는 거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런 상황이겠거니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길을 안 헤매. 이해되셨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만약에 T에 관한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걸 알았어. 근데 T 값이 3개가 나왔네? 어머. 그럼 곡선밖에 한 점에서 이 함수 fx에다가 접선을 걷는데 그 접선에서 만나는 접점의 좌표가 몇 개라는 거야? 3개라는 거지. 서로 다른. 그러면 접점의 좌표가 3개였다라는 건 접선도 몇 개? 3개였다라는 것까지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2학기 기말고사 때는 물어봐요. 야, 곡선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걷는데 접선이 3개 나왔어. 라고 하면 여기서 근이 몇 개 나왔어야 돼? 3개가 나왔어야 돼로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야 되거든.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쌤이 그 내용까지만 좀 적을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그냥 좀 아셔야 될 내용은 자, 내가 T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 그랬을 때 T의 개수라고 하는 건 같은 말이야. 점의 개수랑 같은 말이죠. 아니 서로 다른 접점이 3개였으니까 T값이 3개 나왔겠지 뭐. 그럼 점의 개수였다라는 건 얘가 곧 접선의 개수였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제가 분명 내신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언급할 거예요. 그때 맞아 들어봤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떠올려 주시면 좋겠다. 이 T의 개수는 곧 접선의 개수로 연결돼요. 알겠죠?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푸는 방식이 2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보통 저는 이렇게 풀어요. 보통 저는 이렇게 푸는데 이게 쌤들 취향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쌤들도 계실 거예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그림 한 번만 더 그릴게. 예를 들어 요렇게 이 녀석이 있었다 쳐요. 이게 y는 fx야. 잘 들어봐봐방. 자, 요쯤 어딘가에 a, b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승현아 t라고 하는 점을 이런 데로 잡았었다라고 쳐봐요. t라고 하는 점을 뭐 색깔은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쓰세요. 자, t라고 하는 점을 요런 데로 잡았었다라고 쳐봐. 그러면 얘네 둘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은 이거죠. 그치? 그런데 t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죠.
그렇지 않냐? 안 같죠? 안 같아요.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에 해당이 되는 t는요. 요때 t는요. 느껴지시겠다만 자 얘네 둘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도 얘죠. 여기서 접선도 얘죠. 이렇게 유일하게 일치하는 순간이 저럴 때예요. 곡선 밖에 한 점에서 내가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점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무조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달라요. 풍풍 이렇게 되거든. 이해돼? 근데 그게 정말로 접점일 때만 그 둘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을 세우기도 하냐면 t, ft라고 좀 둘게요. 그럼 얘는 t-a라고 하는 녀석분의 ft-b라고 하는 녀석이 평균 변화율인 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요 녀석의 값이 f't와 일치해야 돼 라는 요 내용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기도 해요. 근데 외울 건덕지까지 딱히 없고요 얘들아. 그죠? 그냥 여러분 요 내용 이해하고 있으면 그 상황에 맞춰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봐봐 여기에다가 A랑 B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가 A랑 B 대입하면 잘 봐봐. A랑 B 대입하면 B 넘겨 마이너스 FT A 대입한 거 나눠 그럼 A 마이너스 T 그게 F 프라임 T 같은 식인 거 되냐?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우와 다른 식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같은 식인데 관점의 차이인 거야. 이해되셨죠? 그 정도 느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곡선 밖에 한 점은 요 정도 느낌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저와 기본 문제 3번은 너네가 하고 아마 제가 발전 문제 13번을 풀어보라고 했었나 보다. 지난번에 같이 좀 볼게요. 0,-4에서 발전 문제 13번 0,-4에서 주어진 곡선에 그은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a,0 그럼 접선 찾아야 되잖아. 근데 0,-4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곡선 밖에 한 점이구나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그냥 첫 번째 풀이로 셈이 밀고 가면 y는 자 3t제곱에 기울기 쓴 거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x-t에 그 다음에 더하기 t3승-2 라고 하는 요 자식이 저 y는 x3승-2 위의 점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일반화시킨 거겠지. 이해됐죠? 근데 얘들아 봐. 저게 x3승-2여도 요 정도 느낌인데 저게 만약에 x의 3승 더하기 3x제곱 플러스 2x-7 이래버리면 더 길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계산이야 결국은. 알겠죠? 자, 이 녀석이 문제에서 0,-4를 지나줘야 돼. 0과 -4를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알고 있었어야 돼. t에 관한 방정식이 된다는 걸. 나는 t라고 하는 건 접점의 x의 좌표를 t라고 놨었어요. 자, 그럼 이제 시정리만 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3t3승 더하기 t3승 마이너스 2t3승 절로 넘기면 2t3승. 그 다음에 여기로 넘기면 는 2네요. 그래서 우리는 t값이 1로 유일하구나 정도까지도 잡았네요. 여기까지 괜찮지? 이때는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이 한 개였나 보다. 요 정도 느낌 잡아주시고 그러면 0,-4라고 하는 점이었던 거고 그리고 그 접점이라고 하는 녀석은 1,-1이었던 거지. 그럼 뭐 여러분들 그냥 직선식 세우면 되는 거죠. 1 증가할 때 3 증가했으니까 y는 3x 빼기 4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아니면 여기 식에다가 다시 t는 1을 넣든가요. 알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문제에서 x 절편 찾아봐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3분의 4 2번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이해되셨죠? 근데 막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접점의 x좌표들의 합을 구해봐 라고 얘기하면 t에 관한 방정식에서 갑자기 합을 물었어? 근각계수로도 연결되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되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죠? 우진이 괜찮지?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얘들아 너네가 그나마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때 빈도는 앞에 거 두 개가 더 높아요. 얘는 조금 더 이제 써먹을 때가 많거든. 써먹을 때가 많아서 앞에 거 두 개가 빈도가 많은데 그래도 곡선밖에 한 점도 얘는 뭐 계산 말고야 뭐. 안 끝났어 설명? 얘가 빈도수가 제일 낮긴 한데 그래도 가끔씩 나오기도 하니까 최근에도 나왔었고 평가원에서도 까먹을 때쯤 한 번씩 툭툭 던지니까 다 알고 계시면 돼요. 요 세 개가 어찌됐건 메인인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요 자 공통접선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원방 쪽에서는요 공통접선의 내용이 좀 어려웠거든요. 원의 방정식 쪽에서는요 그게 조금 더 할 게 많고 출제될 게 많았는데 이 미분 쪽 파트에서 공통접선은 얘들아 그냥 개 쉽습니다. 알겠죠? 미분 가능성을 풀었던 풀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일단 나올 수 있는 상황 두 가지를 좀 소개할게요. 봐봐. 요 공통접선은 보통 미지수가 두 개가 나와. 보통.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개가 나오는데 상황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상황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간이 좀 좁아서 조그맣게 쓸게. 이렇게 fx가 있고 요런 식으로 gx가 있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접점을 공유하고 있는 요런 형태예요. 첫 번째는 접점을 공유할 때예요. 야 나한테도 접점이 너한테도 접점이네. 이럴 때. 괜찮으실까요? 요럴 때. 자, 두 번째는 쌤 그러면 접점을 공유하지 않을 때예요? 네. 접점을 공유하지 않을 때야. 쌤 그걸 문제를 읽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읽으면 나와요. 문제를 그냥 읽으면 그려져요. 알겠지? 그걸로 헷갈릴 일은 절대 없으니까. 접점을 공유하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요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의 fx가 있어요. 조금 밑으로 내리자. 자, 이렇게 fx가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접선을 좀 그을게요. 그런데 요렇게 있는 거야. 요런 세트. 요게 접점을 공유하고 있지 않을 때겠죠. 우진이 이해되지? 자, 기본 문제 4번을 보시면 아직 설명 다 안 끝났어요. 기본 문제 4번을 보시면 봐봐 얘들아. 두 곡선 2차랑 또 2차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얘네가 2,0에서 만나고 98쪽 기본 문제 4번 두 개의 곡선이 있는데 얘네가 2,0에서 만나고 그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져 라는 문장을 읽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머릿속에 1번 그림을 떠올립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발전 문제 18번 곡선 y는 x제곱 위의 점 마이너스 2,4에서의 접선이 곡선 y는 x3승 더하기 ax 마이너스 2에서 접해 라는 걸 읽었을 때 1번보다는 2번이 조금 더 말이 되는 그림이죠. 그렇지 않냐? 물론 저 18번을 실제로 문제를 풀었을 때 1번 상황일 수도 있는 거야. 그냥 말을 졌다고 해놓은 걸 수도 있는 거야. 곡선 y는 x제곱 위의 점 마이너스 2,4에서의 접선이 주어진 곡선에 다시 접하는데 그것도 마이너스 2,4지롱 이럴 수도 있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거기서 그은 접선이 얘랑 접해면 또 다른 점에서 접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려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정말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건 우리가 뭐 모르지 뭐.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위에 거부터 설명을 좀 이어갈게요. 자, 그럼 요 위에 거는요. 요 점 있죠? 요 자식이 역할을 두 개를 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첫 번째는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이니까 요 자식은 당연히 교점의 역할을 해요. 그잖아? 교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건 함수값이 같아야지. 두 번째, 동시에 접점의 역할도 해버리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보통 푸냐면 여기를 제가 A라고 할 때 F에다가 A를 대입한 거랑 G에다가 A를 대입한 게 같아. 교점의 역할을 쓴 거지. 두 번째, 야 얘가 접점이기도 하니까 F 입장에서 미분해서 A를 대입해서 찾은 미분계수와 G 입장에서 미분해서 A를 대입해서 찾은 미분계수의 값도 똑같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F'A와 G'A도 같아야 돼. 요렇게까지 우리가 내용을 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런데 쌤 밑에 건 좀 달라요? 라고 하면 밑에도 똑같아요. 밑에도 보시면 봐봐. 거기 발전 문제 18번을 보시면 y는 x제곱 위의 점 마이너스 2,4에서의 접선 이래버려가지고 y는 x제곱 위의 점 마이너스 2,4에서의 접선 이래가지고 그 접선식이 구해지지 않냐? 그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요 접선식이 찾아지는 경우가 또 일반적이에요. 근데 얘들아 외우지 마. 지금 그 문제는 요 hx가 찾아진 거지.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곡선 마이너스 2,4에서의 접선이 또 다른 곡선과 A에서 만나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러면 얘네 둘이 썼던 걸 이번엔 얘네 둘이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그러면 H 입장에서는 요 점이 교점이면서 동시에 접점이잖아. 그럼 그 역할을 이번엔 H랑 G랑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H에다 A는 거랑 G에다 A는 게 같아야 돼. H에다 미분해서 A는 거랑 G에다 미분해서 A는 거랑 같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돼. 그 정도 판단은 문제 읽으면서 될 거야. 이거 구해지네? 그럼 얘랑 갖다 이렇게 갖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괜찮으시죠? 상윤이 이해했어? 상윤이 어디 안 보여? 괜찮아? 상윤이 이해했지? 지섭이 이해했지? 우진이 이해되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남은 것도 계산. 이 정도 느낌. 시간 2분. 혹시라도 글 정리한 거 있으면 정리하세요. 전 칠판 한번 지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내용만 더 설명할게요 오늘. 그러니까 석훈이 형은 약간 원하는 몸의 이상향이 마동석이야. 근데 나는 마동석을 물론 좋아하지만 그분이 막 이렇게 되게 미적으로 멋있다라고 느끼진 않거든. 그러니까 그건 약간 취향 차이니까. 자, 이제 남은 내용 뭐 할 거냐면 지금 설명하는 내용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자,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에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이거 내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해서 설명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수능 특강에 또 막 이러면서 예전에는 정말 단순 구조였거든요. 그냥 공식만 외우면 되게끔. 요새는 조금 더 심화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게 아이들이 생각보다 요쪽 공부를 열심히 안 해놔가지고 그리고 이게 조금만 꽈면 어려워. 그래서 정말로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게끔 출제됐던 학교가 있어요. 가제올인데. 그래서 그거까지 제가 좀 짚으면서 가볼게요. 우리가 뭐 기출 때 만나게 될 거고 그 EBS 문제들은 제가 다 내신 교재에 넣어놓을 거예요. 봅시다. 일단 평균값 정리는 지금 설명하는 요 내용들은 얘들아 어렵진 않은 내용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이값 정리 설명할 때도 한 세 가지로 나눠서 갔을 거야. 기본적인 전제가 있고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식이 있고요. 그걸 통해 얻는 결론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함수 fx에 대해서 요 자식에 대해서라고 이렇게 쓸게. 얘가 여기에서 연속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도 했을 거야.
이때 A랑 B라는 경계에서도 우리는 연속으로 간주한다 라고 얘기 한번 한 적 있을 거예요. 알겠지? 교과서에 나와 있어. 그 다음 여기 드고 뺍니다. 여기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속이고 여기서 미분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약간 이렇게 좀 구분해서 쓴 건데 그 말은 그냥 좀 이렇게 부드럽다 이런 느낌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식은요 요겁니다. 자 B-A라고 하는 녀석분의 FB-FA 라고 하는 평균 변화율이 있어요. 그러면 요 정도 느낌으로 우리 지민이가 이해해주면 돼요.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왔다 치자. 그러면 B-A분의 FB-FA라고 하는 건 승현아 요렇게 연결한 평균 변화율 요 직선이 기울긴 거죠? 근데 얘들아 내 얘기 들어봐봐. 내가 그냥 쉽게 예시를 든 거긴 한데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분 가능성 이야기했기 때문에 F' 값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요 순간의 미분 계수가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뭔가 이 주황색보다 가파른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요 순간의 미분 계수는 이 주황색보다 완만한 거 보이시죠? 그러면 가파랐다라는 건 큰 거고 완만했다라는 건 작은 거야. 그러면 주황색은 변함이 없었는데 가파랐는데 컸는데 작아졌어요. 그럼 보이시겠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면서 나중에 작아지잖아. 그러면 얘는 그대로인데 커졌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다가 작아졌지. 그 사이 반드시 뭐 하는 순간이 있을 거야. 같아지는 순간이 있었겠다라는 거 정도 납득이 좀 되시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얘랑 같은 그런데 접하는 요 순간이 반드시 그 사이에 적어도 한 번은 존재한다. 요거랑 똑같은 F'C가 반드시 있다예요. 동의하시죠? 그렇겠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는 C. 요런 것들도 놓치지 마. 이때 C는 반드시 A와 B 사이예요. 반드시 사이여야 돼. 경계도 안 돼. 사이에 X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 제가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요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갔거든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내용 안 어렵죠? 그치? 근데 얘들아 잘 들어봐. 내가 이쪽에다 그림 하나 더 그릴게요. 여기에 너네가 또 다른 이유를 더 첨가하면 안 돼요. 알겠지? 얘가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그 사이에 적어도 한 번 있다. 몇 개 더 이상 있는지 몰라요. 적어도 한 개 정도 알 수 있다는데 이렇게 좀 이따 칠게요. 여기 A, 여기 B라 합시다. 자, 잘 들어. 지금 현재 A부터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은 얘인 거 되죠? 얘랑 똑같은 순간 변화율은 A와 B 사이에 몇 개 있어? 2개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지? 2개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지? 여러분들 봤을 때 여기 하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지? 2개가 맞아요. 2개가 맞는데 그 2개를 지금 여러분들 아이씨 여기 하나 있겠지. 여기 하나 있겠지 라는 거 말고 조금 더 논리적으로 평균값 정리에 의하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것까지 물어봐 요새는. 그걸 하려면 얘들아 내 얘기 잘 들어. 이 점을 이야기해야 돼. 그걸 설명하려면
얘랑 얘를 연결한 평균값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이 사이에 적어도 한 번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돼? 그렇게 해야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얘랑 얘랑 연결한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게 이 사이에 적어도 한 번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내신 대비 때 이야기를 또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또 할 건데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해야 돼? 대충 그림으로 보고 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개 요렇게까지가 보통 한 2, 3년 전까지야. 그냥 그림으로 대충 떼워서 같은 거 한 두 개 정도 있지? 였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좀 이유를 얘기해봐. 까지 요구하고 있고 작년에 EBS 수능 특강에 이게 나왔어. 들어. 요 B가 움직인다라고 치자. 요 B가 움직인다라고 쳐. 만약에 B가 여기 있어. 만약에 B가 여기 있어.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그럼 얘랑 똑같은 순간 변을 갖는 건 그 사이에 몇 개 있어? 한 개 있지. 여기 한 개 있지. 이해돼? 다시 B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었다면 여기가 B면 A랑 B를 연결한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A와 B 사이에 얘 한 번 있잖아. 근데 B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가면 두 번 있잖아. 작년 EBS에 이게 나왔어? 언제부터 두 개야? 요게 나왔어. 야 알겠는데 한 개인 건 알겠어. 여기서는 저쪽에서는 두 개인 거 알겠는데 야 언제부터 두 개고 언제까지 한 개인데? 요걸 물어봤어요. 잠깐 1분 고민. 1분 이따 얘기할게. 알겠지? 뭐 말은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저 때까지 한 개겠다. 저 때부터 두 개겠다. 정도만 여러분 한번 고민해봐. 내 질문의 의도 이해했죠? 우리는 이번 내신 대비 때 거기까지 공부해야 돼. 왠지 그게 나올 것 같아. 이번 시험에. 무조건. 안 나오면 말고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출제도 아닌데. 30초. 언제일까? 저 밑에 뭐? 아래로 불러 오른쪽부터. 극소라는 말 알아요? 여기 제일 밑으로 봉긋한 여기. 그거보다 오른쪽부터. 아쉽지만 땡. 준이 어디?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상윤이 어디? 아까 숙제 많다는 얘기는 좀 잘하고 왜 어디? 지민이 어디? 뭐라고? 확성기를 갖고 다녀야 되나 봐. 뭐라고? 똑같이 생각했어. 지섭이 어디? 그럴 수 있지. 현주 어디? 뭐라? 여기. 오, 좋아요. 땡. 접할 때부터예요. 잘 그려면서 봐.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래. 내 잘못이긴 한데 이 접점이 여기는 아니지 않겠냐? 한 옆일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거기까지는 한 개밖에 없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걸 넘어가야 드디어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푸슝푸슝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 논리가 성립하는 거지. 아까 여기서 했던. 얘가 이거보다 올라가줘야 푸슝푸슝이 되니까 그 사이에 한 번, 저 사이에 한 번. 요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 요 라인을 제가 C라고 하면 요 전까지는 얘들아 한 개 있어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여기 넘어서부터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이해됐니? 근데 내가 이걸 얘들아 조금만 내가 지금 그림 못 그려서 그래. 미안해. 여기 내가 그림
이런 좀 수정할게. 너네는 알아서 잘 다듬어서 그려. 복습하실 때. 만약에 여기였으면 아유 좀 진짜. 뭐 요럴 때가 아니야, 그지? 최선을 다한 거야, 알겠지? 요때부터 우리는 이제 두 개로 넘어가는 거지. 얘를 넘어가면 이렇게 하면 이제 푸슉푸슉 올라가니까, 그지? 근데 잘 들어. 질문 안 끝났어. 요 C라고 요 녀석을 기점으로 얘보다 왼쪽에서 한 개였고 얘보다 여기서 두 개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요런 데라고 치면 요렇게 가면 아하 이 사이에서 한 개, 이 사이에서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제가 하는 말 이해됐죠? 자, 언제까지 두 개야?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여기서 한 개에서 두 개로 넘어가는 건 이해했죠? 언제까지 두 개야? 까지 물어봤어요. 작년에. 알겠지? 두 번째 질문. 고민 시간 1분. 준이 이거 이해했어? 이거 내가 내신 대비 한번 더 할 거야. 지금은 아 저렇게까지 평균값 정리가 물어보고 있구나 정도까지만. 알겠지? 어차피 센에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못 만나봐. 센에서. 알겠지? 잡은 거 같은데? 요렇게까지예요. 여기서의 접선까지 해서 요렇게 들어올 때 거기까지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주면 돼. 여기까지가 다시 두 개예요. 제가 하면 이해되시죠? 왜냐면 그 접선보다 더 가파라지면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이쪽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숙여야 푸슝 하면서 여기서 또 만들어지는 거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균값 정리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그려놔. 알겠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잖아. 내신에 100% 나온다 얘들아. 진짜로. 우진이 이해했지? 오케이. 자 얘들아 마지막 개념 마지막. 금방 끝나요. 한 2분이면 설명 끝나요. 롤의 정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기 중간고사 때까지 물어보는 정리들은 요렇게까지 사이값 정리,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 요렇게가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롤의 정리는 뭐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평균값 정리랑 똑같아. 평균값 정리랑 똑같은데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만 좀 특별하게 롤의 정리라고 불러요. 굳이.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우리가 전제가 있고요. 식이 있고요. 결론이 있는데 너네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건 제가 지금 얘기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얘들아 똑같아. 함수 fx 난 더 안 적을게. 함수 fx가 a부터 b 사이에서 연속이어야 되며 a부터 b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까지 똑같은데 집중. 요 조건 하나가 더해집니다. 앞에 있는 저 조건 똑같고요. 앞에 있는 저 조건 똑같고 거기에 반드시 양 끝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롤의 정리가 돼요. 그래서 왜 똑같아요? 이러면 안 돼. 롤의 정리는 똑같아야만 롤의 정리라 불러요. 그래서 가끔 이걸 놓치는 애들이 있더라고.
양 끝이 똑같아야 된다는 걸 통해 얘들아 미지수 하나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도 나와. 그러니까 양 끝이 똑같아야 되는 조건도 써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는. 알겠지?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A였다 치고 여기가 B였다 쳐요. 근데 얘네들의 함수값이 만약에 똑같아. 그럼 얘네들을 연결한 평균 변화는 얼마예요? 0이지?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도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게 평균값 정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식은 F'C가 0이 된다. 양 끝의 함수값이 똑같다면 얘가 올라갔든 내려갔든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얘네 양 끝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반드시 그 사이에 적어도 한 번 있다. 근데 그럼 저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0이란 이유만으로 우리가 따로 롤의 정리라고 뺀 것뿐이야. 다른 이유 1도 없어요. 그치?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 그래서 결론도 쌤이 굳이 또 나는 안 적을게. 이걸 만족하는 X는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한 번 존재한다. 그래서 롤의 정리는 양 끝의 함수값이 같다 라는 것 정도 기억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순간 변화를 F'C가 0이어야만 한다. 그걸 만족하는 X는 C가 그 사이에 적어도 한 번 존재한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걸 롤의 정리. 그래서 요 정도 느낌만 알아두시고 얘들아, 어차피 더 어려운 건 평균값이에요. 요게 더 활용될 게 많아. 숙제는 101쪽 19번이고요. 아마 그래도 질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제가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들어갑니다. 3, 4차. 3, 4차 함수 들어가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일요일까지 하게 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랑 3,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분명 앵간히 공부를 할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2주 남아요. 방학이 4주였는데 지금 1주차 끝났잖아. 그러면 저랑 다음 주 일요일까지 하게 되면 3, 4, 미분 못 끝내 다음 주까지. 그러면 3, 4차 정도로 어찌됐건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면 남은 2주 동안 어려운 거 개 돌려야 돼요. 최대한. 알겠지? 그러니까 다음 주가 끝나고 나면 얘들아, 그 다음 2주에는 제가 아마 미분, 적분 센 숙제를 엄청 낼 거야. 빡세시겠지만 그거 막 이러면서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그래야 기말 때 들 고생한다. 알겠죠? 오케이. 자, 복습도 열심히 하시고 숙제 열심히 하시고 안 하지 마시고 클리닉 빠지지 마시고. 알겠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합시다.